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면전이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입니다. 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면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면전 양상이 현실화됐습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매우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어제 모스크바 시간으로 5시 50분경에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돈바스에 대한 특수 군사작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러시아군이 시행하는 특수 군사작전의 가장 큰 목적으로 바로 자국민 보호를 언급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합법적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에 성공한 이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을 가했다면서 이 특수작전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군은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매우 일사불란하게 기동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은 그간의 예상대로 서쪽을 제외한 동부, 북부, 이 남부 세 축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방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지상군은 육로를 활용한 본격적인 침공에 앞서서 바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그리고 제2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하리코프 등 10개 이상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방공체계 및 지휘통신체계, 군공항, 주요 해상 거점 등에 대해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등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하면서 이 러시아 지상군의 진출을 위한 유리한 이런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 이후에는 러시아 수호의 계열의 최신의 전투기와 또 지상군 공격 헬기가 주요 도시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 무력 시위를 이렇게 벌였고요. 또 남부의 주요 해상 거점인 마리우폴과 오데사에는 지상군과 해병 전력이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상 통로가 차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리코프에는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되는 공수부대가 대규모 공중 침투작전을 벌이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1일차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와 공항, 해군 기지 등 모든 주요 군사 기반 시설이 무력화됐고 러시아군은 계획된 군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합동작전을 몇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해보면 어떤 고도의 작전 보안태세 확립, 두 번째는 기만과 기습을 배합한 공세적이고 결정적 기동, 세 번째는 전 영역의 동시통합작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심 타격을 통한 극도의 공포감 조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면전으로 치달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뿐이고 인명피해를 위해서 비전투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실 확인한 부분이 이렇게 제한은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서방들의 외신들의 이런 취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소 100명 이상의 민간인 그리고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시설만을 대상으로 특수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작전 전개에 따라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만 예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실상 동남북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갖는 언어의 무게는 참 언어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간 푸틴 대통령도 전쟁 자체를 수차례 부정했고 또 돈바스 지역의 평화유지군 투입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혀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만 작전의 일부로 판명이 난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진행되어 온 이런 서방과의 어떤 정치적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서방과의 대화가 불신만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런 배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 그리고 기습적 침공으로
단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고 푸틴 대통령이 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또 비군사화 궁극적으로는 어떤 친서방 성향의 젤렌스키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침공을 결심했다고 보입니다. 예. 한편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예. 유럽 지역에서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안보 지형 형성을 위한 본격적 협상을 서방과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럽에 큰 위협이 되는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전 피해는 없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원전을 장악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IAEA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냈고 이 지역이 점령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체르노빌 점령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현 수준에서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러시아가 수행하는 군사 작전의 어떠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즉 현재의 상황들이 체르노빌을 우발적으로 봉인해제시켜서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주요 국가 시설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체르노빌이 갖는 어떤 상징성을 무기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 공격 행위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진군한 지 약 하루 만에 이 수도 키예프 인근 지역까지 진군을 하면서 현재도 수도 키예프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2, 3일 내에 키예프가 정복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모든 상황들은 워낙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러시아의 공격 기도와 이런 의도들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만 키예프까지 지상군의 어떤 전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그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탈나치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난 2차 세계대전,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 구소련은 전체 인구의 약 12% 그러니까 약 한 2,4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고 러시아로서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에 대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국민이 갖고 있는 감정을 소환했다고 봅니다. 즉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이 위협이라는 것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일종의 무차별적 인종 차별과 동일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결과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나치화를 걷어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러시아계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면전이 현실화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예고를 한 대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라고 하죠. 거기에 합의를 했는데 이런 네네. 부분들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는 압박이 되리라 보시나요? 제재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약 28개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도 시행을 해왔고 네네.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9년간 제재를 가한 쪽이나 또 제재를 받은 쪽 모두가 충분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 학습의 효과가 있고 내구성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현재 러시아의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고 또 러시아의 화폐 루블화가 10% 이상 평가 절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경제 제재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전쟁을 일으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충분한 징벌적 조치라고 보기에는 예. 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중러 대 서방 국가 이런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중국에서는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는 신냉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레토릭 수준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이 사실상 본격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2019년에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중 경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게 러시아가 든든한 우군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 미국을 대항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은 든든한 우군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대만 문제에 대한 그간의 틀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국방연구원 두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